1968년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기존 상식을 깨뜨릴 매우 획기적인 스파이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68개의 핀이 달린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입니다. 당시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고 200m를 뛰었던 존 칼로스는 19초 91을 기록해 세계기록 경신과 함께 역사상 최초로 200m를 20초 이내에 완주한 선수로 등극했고, 400m에서도 빈스 매튜스가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고 44초 4를 기록해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한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는 그 형태와 성능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단숨에 올림픽에서 결과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는 국제육상 경기연맹으로부터 규정에 벗어난 스파이크라며 금지 조치당해 멕시코 올림픽은 물론 이후 어떠한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신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획기적인 시도로 현대 스파이크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을 받은 브러쉬 스파이크는 왜 금지되었을까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을 앞두고 육상계는 큰 변화에 대비해야 했는데요. 멕시코 올림픽은 기존 올림픽의 잔디, 석탄재와 흙을 섞은 신더 재질의 트랙이 아닌 최초로 합성 고무로 제작된 타탄 트랙에서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미국의 다국적 제조기업인 3M이 개발한 타탄 트랙은 다른 표면에 비해 어떤 날씨에도 트랙 상태에 큰 차이 없이 경기를 펼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존 트랙에 비해 반발력이 더 뛰어나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켰죠. 하지만 타탄 트랙의 등장으로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기존 스파이크 핀이 트랙에 박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당시 스파이크는 4개 혹은 6개의 목같이 길고 투박한 핀이 달려 있었는데요. 비 또는 눈 오는 날에 축축한 잔디나 신더 트랙에서도 높은 접지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 2cm의 단단한 핀을 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타탄 트랙에 손상을 가지 않으며 접지력이 좋은 새로운 스파이크가 필요했는데, 이때 출시된 게 바로 68개의 작은 핀이 달린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였습니다. 푸마는 최초로 타탄 트랙에서 열리는 멕시코 올림픽에 발맞춰 새로운 스파이크 개발에 몰두했고, 당시 어느 스포츠 브랜드보다 빠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의 공식 명칭은 타호로, 앞서 언급한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 레이크 타호 근처에서 열렸기 때문에 타호를 이름으로 붙인 거죠. 푸마의 타호는 스파이크 최초로 4mm의 작은 핀 68개를 총 6줄에 걸쳐 부착했는데요. 핀이 68개인 이유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68년에 맞춰 68개의 핀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기존 핀에 비해 훨씬 작았지만 촘촘히 많은 핀들이 있었기에 타탄 트랙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접지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타오가 최초로 시도한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스포츠 신발 최초로 끈이 아닌 벨크로를 사용한 겁니다. 당시 벨크로로 제작된 일반 신발은 있었지만 그 어떤 스포츠 신발에도 벨크로가 사용된 적은 없었죠. 푸마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브러쉬 스파이크 타오를 만들어냈고, 단 500개만 생산한 뒤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약 100개를 타오 소매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는 실제로 기존 스파이크보다 더 빨랐을까요? 답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 남자 200m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인 토미 스미스와 존 칼로스는 둘 다 푸마의 스파이크를 신었는데요. 다른 점은 스미스는 기존 스파이크를, 칼로스는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었다는 거였고, 경기 결과는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은 칼로스가 19초 92를 기록해 세계 기록 경신과 최초로 200m를 20초 이내에 완주한 선수가 되었죠. 그리고 이미 2주 전 빈스 매튜스가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고 400m에서 44초 4를 기록해 세계 기록을 경신했었죠. 참고로 칼로스는 200m 예선전에서 기존 스파이크를 신었었고 기록은 20초 28이었습니다. 매튜스는 세계 기록을 세우고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기존 스파이크를 신고 뛰었고 기록은 44초 8을 기록해 두 선수 모두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고 0.3초에서 0.4초 기록을 단축했던 거죠. 단 두 선수의 기록을 보고 브러쉬 스파이크가 기존 스파이크에 비해 빠르다고 얘기하는 게 무리일 수 있지만, 기존 스파이크가 타탄 트랙에서 보이는 단점이 명확했고, 타탄 트랙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스파이크가 두 종목이지만 세계 기록을 작성했다는 점, 거기다 당시 선발전이 멕시코시티의 해발고도와 비슷한 해발 2250m에 위치한 타탄 트랙에서 개최되어 실제 올림픽과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점 등은 선수들이 기존 스파이크 대신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고 뛰어볼 이유로 충분했죠. 그리고 당시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어본 리 에반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랙에서 이 신발은 환상적입니다. 신발의 무게가 더 가벼워졌고 확실히 접지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발밑으로 기존 스파이크에서 느낄 수 있는 뾰족한 느낌이 전혀 없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걸 신자마자 알았습니다. 하지만 브러쉬 스파이크는 멕시코 올림픽을 불과 2주 앞두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규정에 벗어난 신발로 지정하며 어떤 대회에서도 신을 수 없는 금지된 스파이크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압도적인 1위 스포츠 브랜드이자 푸마의 형제 브랜드 아디다스의 견제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디다스와 푸마는 원래 한 기업이었는데요. 신발 수성공이었던 아돌프 다슬러는 너무 쉽게 닳아버리는 운동화 대신 내구성이 강한 운동화를 만들고 싶어 신발 겉에 있는 상어 가죽, 캥거루 가죽, 밑창에 있는 고무 등 다양한 소재의 새로운 운동화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24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후 돌아온 형인 루돌프 다슬러와 함께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설립했고, 이후 아돌프 다슬러는 스파이크 핀을 박은 러닝화와 찡을 박은 축구화를 개발해 특허권을 가지게 되죠. 아돌프가 개발한 스파이크는 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 국가대표 선수의 대부분이 다슬러 형제의 스파이크를 신었죠. 특히 당시 최고의 육상 스타인 미국의 제시 오원스는 다슬러 형제의 스파이크를 신고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슬러 신발은 승리의 신발이라는 인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다슬러 형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한 1939년까지 매년 20만 켤레 이상의 운동화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돌프와 아돌프는 나치에게 협력한 사실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1948년 루돌프는 푸마의 전신인 푸마 슈퍼블릭 루돌프 다슬러라는 신발 회사를 세웠고, 1949년 아돌프는 자신의 애칭인 아디와 성 다슬러의 다스를 결합한 아디다스로 회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사망 전까지 화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영권을 물려받은 자식들도 끝까지 화해하지 않았죠. 회사가 분리된 이후부터 1968년까지 늘 우위에 있었던 건 아디다스였는데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75%가 아디다스를 착용했고, 1966년 영국 월드컵 참가 선수 중 75%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었을 정도로 아디다스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였죠. 그리고 아디다스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가 당시에는 푸마가 유일했었죠. 그래서 푸마는 브러쉬 스파이크 디자인을 몇 달 동안 비밀로 유지하며 멕시코 올림픽에서 반전을 모색한 건데요. 브러쉬 스파이크가 등장하고 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아디다스가 문제 삼은 건 스파이크 핀의 개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제유상 경기연맹의 규정에 의하면 스파이크 핀은 11개 이상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푸마는 이에 대해 브러쉬 스파이크 핀이 기존 스파이크 핀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없다며 작은 스파이크 핀 한 줄을 스파이크 핀 한 개로 간주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푸마는 국제유상 경기연맹이 브러쉬 스파이크를 허용해 줄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선수들도 브러쉬 스파이크를 신고 훈련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국제유상 경기연맹 이사회에 압박을 가한 인물이 바로 아돌프 다슬러의 아들 호르스트 다슬러였는데요. 발명가이자 개발자였던 아돌프와 달리 호르스트는 사람들 간의 관계, 즉 정치 쪽에 특출난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죠. 호르스트는 돈과 이사회 일부 멤버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압박했고, 그 결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멕시코 올림픽 2주 전 최대 8개의 스파이크 핀을 허용하며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지문을 올림픽 선수촌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아디다스의 임원이었던 존 볼터가 저명한 사실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푸마 직원 잡지인 푸마 캐치업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디다스는 만약 브러쉬 스파이크가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42개의 스파이크 핀이 박힌 더 키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는 멕시코 올림픽에 등장하지 못했고, 멕시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 85%가 아디다스를 착용하며 푸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며 끝이 납니다. 참고로 브러쉬 스파이크로 세운 세계 기록은 비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토미 스미스는 멕시코 올림픽에서 19초 83을 기록해 200m에서 20초의 벽을 깨부순 최초의 선수로 등극했고, 존 칼로스는 20초 1을 기록해 3위를 차지한 뒤 이 두 선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비록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스파이크 최초로 벨크로 부착, 최초로 68개의 스파이크 핀 부착 등 타탄 트랙의 등장이라는 큰 변화에 맞춰 기존 상식을 깨뜨린 변화를 시도했고, 이것이 이후에 등장한 스파이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키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디자이너 넬슨 페리스는 푸마의 브러쉬 스파이크가 트랙 스파이크 미래에 관해 창의적인 사고의 문을 열었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죠. 만약 브러쉬 스파이크가 허용돼 멕시코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또 다른 형태의 스파이크가 대회에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스포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